안녕하세요. 안경 쓴 늑대입니다. 오늘은 파이락시스 게임에서 제작하고 2K에서 유통한 마블 미드나잇 선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미드나잇 선즈를 제작한 파이락시스 게임은 문명과 엑스컴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사입니다. 문명도 굉장한 게임이지만 엑스컴 시리즈로 파이락시스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마블 미드나잇 선즈 또한 엑스컴 시리즈를 일부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임인 만큼 이번 리뷰에서 파이락시스 게임즈는 엑스컴 시리즈의 제작사로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게이머들에게는 마블이라는 IP는 다른 미디어 장르에서와는 다르게 썩 달갑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미드나잇 선즈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출시되었습니다. 아마 미드나잇 선즈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미드나잇 선즈는 어떤 게임일까요? 파이락시스 게임즈의 명성에 걸맞는 완성도를 보여줬을까요? 이 앞으로는 마블 미드나잇 선즈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드나잇 선즈의 시스템은 발군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덱빌딩과 턴제 전술을 적절히 섞어 캐주얼함과 밸런스를 잡았다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단순히 카드를 뽑고 턴 재화 안에서 내기만 하는 것이었다면 슬레이더 스파이어를 시점을 달리해서 플레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겠지만 환경 공격과 밀치기, 연격이 적들과 아군의 위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어진 턴 안의 모든 것을 활용해 고민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웅심이라는 일반 카드를 내면 쌓이는 전투 재화의 추가도 유저들에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시스템 내에서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일부 비슷한 영웅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스템 안에서 구현해 놓은 캐릭터들의 특징을 활용하는 재미도 있고 전투에 같은 영웅만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영웅이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입니다. 덱빌딩이라는 요소가 거의 유일한 랜덤성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카드 드로우 자체는 랜덤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파이락시스 게임의 전작의 특징 중 하나였던 무작위성을 일부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엑스컴 시리즈에서 계승된 것 중에서는 게임 중 보스가 난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엑스컴2의 어떤 악마 같은 DLC를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엑스컴2에서는 DLC에 대한 적절한 경고도 없이 그냥 자기 턴에 여러 번 행동하는 괴물 스펙의 보스가 난입한다는 아이디어만 러프하게 들어간 실패작이었지만 본작에서는 보스들의 스펙도 적절하게 설정되어 전작의 비판을 잘 수용하고 다듬어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엑스컴 본작보다 훨씬 캐주얼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성을 대폭 낮추고 한 미션의 맵의 크기도 줄이고 목표 일수 제한, 시설 배치나 대원 연구 사망과 같은 시스템이 빠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캐주얼해진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파이락시스 특유의 시간 제한이 사라져서 굳이 어려운 미션을 고를 필요가 줄어들었고 시설 배치가 사라졌으니 시설 업그레이드의 순서나 필요한 재화를 임의대로 파밍할 수 있게 되었고 쓰러져도 히어로가 사망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으니 부담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특유의 매니악함이 엑스컴의 특징이기도 했던 만큼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게임의 방향성과 마블이라는 IP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캐주얼한 게임성이 IP와 잘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난이도 기준으로는 난이도는 평이하며 일부 미션에서는 적절하게 긴장감을 갖게 하는 난이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타격감이나 이펙트 역시 굉장히 뛰어나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닌데도 액션에서 오는 쾌감도 상당한 편입니다.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혔을 때는 쾌감이 훨씬 커집니다. 모션 역시 시원시원해서 확실히 시각적으로 즐겁다는 인상이 듭니다. 미드나잇 선즈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필드도 탐험하는 재미가 있으며 게임의 메인 스토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도 전반적으로 캐주얼하게 구성되어 부담되지 않게 탐험할 수 있으며 필드에 막힌 부분을 능력을 얻어가며 해금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드나잇 선즈는 왜 마블 IP로 제작되었을까요? 아마 캐주얼한 시스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히어로, 특히 마블이 가지는 이미지가 대체로 캐주얼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마블의 캐릭터 가지수는 엄청 많아서 여러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많은 캐릭터가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캐릭터인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게임 시스템만 잘 소화한다면 전투에 몰입이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마블이라는 IP가 게임에 가지는 단점 역시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마블 어벤져스부터 시작된 마블 IP를 활용한 게임들은 공통적으로 뭔가 애매한 그래픽과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애매한 게임성의 현대 마블의 인기를 사실상 선도하는 MCU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단점이긴 하지만 MCU가 영화사에서 특히 같은 히어로 무비에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인기 요인은 바로 화려한 CG와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CU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는 것은 MCU와 관련된 팬서비스나 셀프 오마주를 뜻하는 말이 아닌 MCU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블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미디어 장르에 어느샌가 비슷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지만 게임에서는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미드나잇 선즈도 묘하게 저 단점을 공유하는데, 전투 시의 화려한 이펙트에 가려졌지만 리얼타임 컷신에 활용하기엔 부족한 그래픽, 어디 사는 누군지 싶은 모델링, 어색한 컷신 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파이락시스의 단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문명이나 엑스컴의 그래픽이나 훌륭한 모델링, 모션을 기대하는 사람은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도 미드나잇 선즈는 나름 힘줘서 만든 것 같긴 하지만 파이락시스 게임이 아니라 그냥 게임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다고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따라서 마블이라는 IP를 활용한 게임이 갖는 선입견이 1차적 장벽이고, 그 선입견이 실제로 들이맞았을 때 게이머 스스로와의 갈등이 게임을 구매하게 만드는 2차 관문입니다. 게임 내에서 초반에 비중이 높은 미드나잇 선즈의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캐릭터들인 것도 한몫합니다. 매직은 뉴 뮤턴트의 안냐 테일러 조이의 연기로 알고 있는 캐릭터지만 인게임의 모습으로는 별로 영화를 연상시키지도 않으니 그저 낯선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할 따름입니다. 니코 미노루라는 캐릭터는 저는 마블 원작에서만 등장하는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러너웨이즈라는 드라마로 출연한 적이 있더군요. 어찌되었건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모르는 캐릭터들이 주역인 것이 조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패키지 디자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전부 친숙한 캐릭터들이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드나잇 선즈 멤버는 2명 뿐이고 그마저도 알 법한 캐릭터인 고스트 라이더와 블레이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인기 캐릭터라는 걸 인지하고는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게임의 분위기에서 적어도 마블의 골수팬이 아니라면 마블을 읽어내기가 힘든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주역들이 워낙 마법과 관련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지만 미드나잇 선즈 본거지 필드는 마블이라기보단 호그와트 레거시가 떠오릅니다. 요약하자면 게임의 완성도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단점일 수 있지만 세일즈 포인트에서는 타격이 있을 법한 문제점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여러 게이머들은 비주얼적인 부분 때문에 또 마블 게임이 준 안 좋은 인상을 떠올리며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은 정말 뛰어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잘 팔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비주얼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건 비약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휴리스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빠른 정보 처리를 위해 보이는 부분으로 나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매를 위한 정보 처리에서 시각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비주얼적인 부분에 소홀한 건 그 자체로 단점이긴 하며 게임이 잘 안 팔린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그러하다는 것이지 게임의 커다란 비판점 중 하나인 것 역시 명확합니다. 어찌되었든 마블 IP 최고의 게임성을 가진 이 게임이 실패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듯 싶습니다. 또한 전작들의 매니악한 부분의 삭제는 전작의 팬들은 아쉽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키메라 스쿼드도 기존 유저들에게는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아무리 캐주얼하게 만들었어도 장르가 가지는 마이너함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입도 힘들고 기존의 팬들도 미묘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엑스컴을 재밌게 하긴 했지만 하드코어 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변경점이었습니다. 그 외의 단점으론 우정 시스템은 우정 레벨이 오를 때마다 혜택도 있고 수도원의 주요한 컨텐츠 중 하나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텍스트와 의미 없는 반복적인 대화문이 출력되는 컨텐츠이고 메인 스토리는 그다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평이합니다. 앞서 말했듯 컷신의 퀄리티가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은 데다가 소위 뽕차는 장면이라고는 우리가 아는 자니 블레이즈가 나온다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아이언맨의 대사만큼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성우의 연기도 좋고 대사도 조금 강박적이라는 인상은 있지만 그래도 재치가 넘쳐서 좋더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생각나는 역할이었습니다. 마블 미드나잇 선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덱빌딩과 턴제 전술을 적절히 섞은 시스템과 그에 멈추지 않은 다양한 전략성이 포함된 선택지들이 생긴 것 또한 대단한 변화입니다. 전투 시의 이펙트와 사운드가 시원시원하여 액션성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드 또한 소소하게 서브 컨텐츠로서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게 완급 조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색 없는 인물 모델링과 좋지 않은 컷신의 퀄리티, 유저들이 마블에 기대하는 부분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우며 그 때문에 만점을 향한 방점을 찍지 못한 게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드나잇 선즈가 가진 강력한 무기는 게임을 높이 평가할 만한 이유가 되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분량은 1회차 기준 약 40시간 정도로 분량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평가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최적화가 굉장히 좋지 않기는 했습니다. 최종전에서는 버그인지 뭔지 바위들이 날뛰어서 프레임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군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